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국 학교에 보낸 한 끼의 한식 도시락이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과 불편한 시선을 받던 한 엄마와 그녀의 아들이 한식 도시락. 인기 소년으로 떠오르기까지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학교와 지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2살 이지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10살 난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3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지사로 5년 반 정도 근무해야 해. 다음 달부터 출근이래.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신혼집으로 시작해 아들의 초등학교까지 보낸 이 동네, 친정 부모님, 그리고 아들 민수의 학교와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 끝없이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한국 식재료를 쉽게 찾을 수 없어 당황했고, 생각보다 큰 언어문화 장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첫 등교일,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의 텍사스 시골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교문 앞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민수 반에는 여러 국적의 학생이 많아서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한국 친구들도 있고요. 교감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민수를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놀랄 만큼 빠르게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급식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점심이 맛이 없어요. 매일 감자튀김이랑 소시지, 피자 같은 것만 나와요. 한국처럼 밥이랑 반찬이 없어서 배가 안 차요. 민수의 말을 듣고 미국 학교 급식에 대해 알아보니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급식 시스템만큼은 꽤 보수적이더군요. 소시지와 감자튀김, 그리고 삶은 채소 몇 조각, 디저트는 빵과 도넛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한식 도시락 싸주시면 안 돼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외국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민수야,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한식 냄새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씩씩하게 제 걱정을 달랬습니다. 엄마, 우리 반인도 친구도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와요. 무슬림 친구도 자기 전통 음식 도시락을 싸오고요. 한국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죠.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날부터 아들의 미국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민수를 만났을 때 다행히 아이는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특히 계란말이랑 불고기를 제일 좋아했대요. 내일은 멸치볶음이랑 김치도 싸주세요. 민수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꾸준히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미국 급식은 정확히 어떤 음식이 나오길래 민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마침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행사가 열렸고 저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날 메뉴는 소시지와 매시드 포테이토, 콘스프. 아이들의 급식 접시에는 갈색과 노란색만 가득했어요. 채소라고는 삶은 완두콩과 당근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급식 영양사 제니퍼 씨에게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급식 메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니퍼 씨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미국 학교 급식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전통적인 미국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말과 실제 식단은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튀기거나 기름에 볶아졌고 신선한 재료보다는 가공식품이 많았으니까요. 도시락을 매일 싸다 보니 다양한 메뉴가 필요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등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번갈아 준비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하게 김밥은 어떨까? 그날 저녁 김과 밥,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를 준비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김밥이라 서툴렀지만 정성껏 예쁘게 말았죠. 우와, 김밥이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알록달록한 김밥을 예쁘게 썰어 도시락에 담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김밥을 처음 접할 친구들을 위해 작은 종이에 설명도 적어 넣었어요. 한국의 김밥 김과 밥, 다양한 채소 계란 햄이 들어있어요. 한 입에 쏙 넣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더 신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대박이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엠마가 한 조각 먹어보더니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고해서 순식간에 세 줄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한편으론 뿌듯했지만 그럼 민수 점심은? 하고 걱정이 들었죠. 괜찮아요.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이랑 과자도 나눠줬어요. 오히려 더 많이 먹었는걸요. 그날 이후 민수의 한식 도시락은 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점심시간이면 민수 자리로 몰려왔죠. 어느 날 담임 멜리사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혜씨, 민수가 가져오는 한식 도시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민수가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다문화 교육에도 훌륭한 기회가 되고 있어요. 다음 주 글로벌 데이 행사에서 한국 음식 코너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글로벌 데이는 학교가 한 달에 한 번 여는 문화축제였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부담이 됐지만 아이들을 위해 한식 도시락 재료를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체육관에는 한복 체험, 전통놀이, 한글 게임 등 다양한 부스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맡은 한식 도시락 부스 역시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직접 말아보고 한입 베어 물며 환호했습니다. 그 이후 민수에게 붙은 별명 한식 도시락 인기 소년.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은 민수 주변에 몰려들었고 민수는 조금 미안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자꾸 제 도시락 달라고 해요. 매일 싸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싸갈까? 친구들이랑 나눠 먹게.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4줄, 5줄 손이 빨라지더니 어느새 20줄이 식탁 위에 쌓였어요. 오후에 민수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교문 앞에서 멜리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혜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죠. 오늘 민수가 가져온 김밥이 점심시간에 큰 화제가 됐어요.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몰려왔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이 참 예뻤지만 급식실 영양사 리사워커 씨가 조금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학부모 채팅방에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새 학생이 이상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특히 학부모 위원장 티나 존슨 씨가 강하게 항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 회의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듯 했습니다. 티나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식 대신 외국 음식을 강제로 먹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오해였지만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식 도시락은 균형 잡힌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였을 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급식 책임자 리사 워커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이 뭔지 직접 조사해보니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다문화 요리의 날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시작은 이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한식 도시락으로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임스가 그날 김밥을 먹고 와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엔 급식에 불평만 했는데 오랜만에 학교 점심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리사 씨,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혜 씨가 도와주신다면 더 정확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음식도 학부모들과 협력해 준비하면 됩니다. 결국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요리의 날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날김밥과 불고기를 급식 메뉴로 선보이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사실 처음엔 질투도 났어요. 10년간 급식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조사할수록 한식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주방에서 함께 레시피를 연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식 도시락 말고도 비빔밥, 잡채도 급식에 어울릴 것 같아요.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음 미팅 때 논의해요. 그 후 리사와 저는 학교 주방에서 여러 가지 한식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채소 김밥, 그리고 미국 아이들을 위해 치즈햄을 넣은 퓨전 김밥까지 개발했죠. 급식위원회 회의 날, 저는 4종류의 김밥 샘플과 영양 분석표를 준비해 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맛보더니 곧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치즈 맛이 나서 익숙하네요. 채소가 아삭아삭하고 신선해요. 아이들이 손으로 들고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실용적이네요. 심지어 티나 씨도 김밥을 맛있게 먹고는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 크리스가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레시피를 몰라서. 결국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런치데이로 지정해 다양한 나라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죠. 첫 번째 한국의 날, 급식실은 K-팝 음악과 전통 문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가 급식 라인에 등장했고 아이들은 더 주세요 를 외치며 잠바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엄마의 한식 도시락, 미국 학교 급식을 바꾸다. 민수는 엄마, 꼭 인터뷰하세요. 엄마가 정말 멋진 일을 했잖아요. 라며 응원해 주었죠.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급식 잔반량은 60% 줄었고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청에도 주목받아 다른 학교로 확산 중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처음 미국 왔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급식 시간이 제일 기대돼요. 민수의 해맑은 웃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 거야.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나눌 때 세상도 함께 변하는 것 같아. 그럼 다음엔 한국 디저트를 유행시켜 볼까요? 민수의 장난기 어린 제안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서로의 맛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웃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미국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해외에서 한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